바이솜입니다. 무려 1840만 명. BBC는 K 슈퍼스타 BTS의 컴백 콘서트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84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넷플릭스가 마이크 타이슨과 제이크 폴의 복싱 경기를 생중계했던 당시보다는 적었고, 미국의 클라이머 알레스 호놀드가 대만의 고층 빌딩을 올랐던 이벤트보다는 시청자가 많았다고 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이벤트와 비교를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를 제대로 체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같은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생중계와 비교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캐대현에게 이관왕을 선사한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인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시청자 수가 1790만 명이었다고 하니 BTS가 184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BTS는 무려 98회의 역사를 가진 아카데미 시상식을 뛰어넘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된 것인데요. 바로 이런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밴드 BTS가 뉴욕에 상륙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간판 토크쇼인 투나잇쇼에 출연한다는 소식은 미국의 모든 주요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크쇼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투나잇쇼와 미국 예술계가 BTS의 컴백을 축하하는 의미로 내어준 장소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이번 컴백 토크쇼의 공연을 한 장소는 바로 그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미술관 중 하나인 구겐하임 미술관이었습니다. 빌보드는 BTS가 투나잇쇼의 공연을 위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펼친 비밀 무대의 내막이라는 기사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이 공연에는 150명의 팬들만이 초대되었고, 스마트폰 역시 일체 반입이 금지되었으며 두 곡의 공연을 BTS가 선보였다고 전했는데요. 구겐하임 측 역시 지미 펠런이 진행하는 투나잇쇼를 위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중심부에서 BTS의 새 앨범 기념 공연을 했다면서 이 무대는 시청률 1위 토크쇼인 더 투나잇쇼에서 공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구겐하임 측은 이 공연을 촬영한 장소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라면서 약 90년 동안 예술과 문화의 창조적 인재들을 소개해온 이곳은 BTS의 컴백 무대를 구현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BTS가 선보인 퍼포먼스는 이 미술관을 집단적 리듬과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무대로 새롭게 재해석했다면서 그들의 시그니처 안무가 이 독특한 로툰다 공간을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대미술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에서의 공연을 사상 최초로 허락받은 그룹이 바로 BTS였던 것인데요. 물론 이미 UN 본부에서도 공연했던 그들이기에 앞으로도 BTS가 사상 최초로 공연하게 될 장소들은 많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도 하나 벌어졌는데요. 투나잇쇼가 시작하기 전 아이스 브레이크를 진행하는 사전 MC 세스 허조그가 무대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했던 농담이 팬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진행된 이 이례적인 공연 현장에서 그는 북한을 언급한 농담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참석자들은 이 농담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매체 레이트나이터에 따르면 항상 녹화 전 오프닝 무대를 진행하는 허조그가 두 번째 녹화 현장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는 곧바로 BTS에게 사과했지만 NBC 측도 이 상황에 대해 허조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가 했던 발언은 공연에 참석했던 아미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농담이라고 말하기조차 너무 저속했던 그의 발언은 이것이었는데요. 여기 북한 출신 있나? 없나? 아무도 없나? 이런 게 웃기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가진 처참한 수준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니 세스 허조그 스스로가 가장 부끄러울 일이지만, 이제는 당시 녹화에 참여했던 아미들은 물론이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전 세계의 아미들까지 모두 분노하며 일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미들은 온라인에서 투나잇쇼 측을 강력히 규탄하며 허조그에게 책임을 물어 당장 그를 해고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팬들은 허조그의 과거 발언들까지 모두 파묘하여 공유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매체 더 랩이 모아서 전한 팬들의 반응은 이랬는데요. 그는 멤버 중에 한 명이 북한 출신이라는 식의 전혀 웃기지 않은 농담을 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팬들은 이 방송을 즐길 수가 없다. BTS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참석했던 몇 안 되는 미국 방송 중 하나인데 스태프가 인종차별적 농담을 했다고? 세스는 지금 남북한 정세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고나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친구들이 군대를 가야 했던 그 이유는 알고나 있는 거야? 우리가 4년 동안 그들을 볼 수 없었던 그 이유도 모르는 주제에 농담이라지만 선을 넘었어. 차라리 멤버 중 한 명을 때리지 그랬어. 너무 불쾌해. 그곳에 모인 아미들이 겪은 일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향한 인종차별 발언은 정말 실망스럽고 상처가 된다. 펠런 팀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자가 해당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사과한 것은 물론 방송국 측에서도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토크쇼 자체는 이런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고 노련한 메인 MC인 지미 펠런의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분위기는 무마된 것 같은데요. 한편 이 토크쇼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하는 미국 대중매체 피플지는 흥미로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멤버들이 슬리퍼를 신고 토크쇼에 참석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BTS 멤버들이 한국인들이 집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고 화면에 등장했다는 기사는 그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즐거움을 지미 펠런에게 소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면서 이런 행동은 이번 앨범 수록곡인 에일리언즈의 가사 때문이란 것이었는데요. 우리 집에 오려면 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해. 그래, 우리는 에일리언이야 라는 가사 때문에 BTS는 슬리퍼를 신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에일리언스는 외계인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기에 BTS는 이 곡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깊은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는데요. 이어서 기사는 BTS 멤버들이 이 토크쇼를 통해 이번 앨범에 담긴 메시지와 아리랑이라는 제목이 한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상징인지 설명했다면서 BTS 멤버들은 자신들이 뿌리로 돌아가면서도 전 세계 팬들을 위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를 담는 BTS는 이번에는 슬리퍼를 통해 노래 가사의 의미 전달을 넘어 우리나라의 실내 생활 문화까지 서구권의 간판 토크쇼를 통해 소개하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물론 우리의 역사와 문화도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왜 BTS가 이제 영어로만 노래하냐는 비판은 사실도 아닌 비판인 것을 넘어 성립조차 되지 않는 비판인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넘어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우리 국가의 보물 BTS가 들을 소리가 아닌 것인데요. 심지어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멤버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세종대왕 앞에서 영어 노래라니 라면서 온갖 어그로를 끌고 있는 모습은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BTS는 이번에 구겐하임 공연을 할 때도 어떻게든 한국 문화를 뽐내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 장신구인 놀이개까지 착용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타이틀곡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래에는 한국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 한국어 가사들은 김구 선생님, 중몰이, 결의의 마음 등 일반적인 안녕하세요 차원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단어들로서 지금 BTS는 전 세계 아미들에게 강제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요 외신들은 모두 나서서 이번 앨범에 대해 이보다 더 한국적일 순 없다. 그들은 한국의 뿌리로 돌아갔다. 라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성독대왕 신종의 소리를 앨범에 그대로 담은 것도 너무나 명확한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헌사이며 정말 울림 그 자체인 이 소리는 이미 팬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지금 BTS는 1차원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것을 넘어 역사, 문화, 정체성, 정서에 이르는 입체적 한국 알리기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노력을 하는 친구들에 대한 말 같지도 않은 비난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국적을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브라질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매체도 아니고 공신력 있는 시사주간지 베자까지 나서서 BTS의 새 앨범에는
한국의 역사적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면서 이 K-팝 그룹은 한국인의 자부심을 대표하는 존재라고까지 논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는 아리랑이 한국 전통 민요이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회나 경제가 어려울 때 더 많이 불려온 노래라고 소개하면서 일본 식민지 시기와 한국 전쟁 때 이 노래가 많이 불려졌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는 한국의 회복력을 상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사는 BTS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봐야 할 아주 특별한 반응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이번 앨범이 K-팝의 세계적 확장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미국 팝과 비슷해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세계 시장을 정복하기 위하여 BTS는 이번 앨범을 한국 고유의 예술 형식으로 다시 자리매김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적 참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앨범 수록곡 중에는 한국 유물의 소리도 담겨 있는데 이는 선조들과 국가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되살린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수록곡 에일리언즈에는 일본 지배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던 한국 독립운동의 매우 중요한 인물 김구에 대한 언급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BTS가 이렇게 팝 음반에 자신들의 뿌리를 담기로 한 선택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적으로 수출하여 경제적 성공만 거둔다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라는 기사는 BTS는 한국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려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경외받게 만드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애국적 행보는 투어의 첫 공연 장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기사는 광화문은 한글이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역사적 장소이자 독자적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딘 장소로서 한국 정부 당국도 이 공연을 한국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앨범 수록곡들에 대해서는 음악적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우리 조국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진심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비하 발언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스타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 온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 BTS 친구들에게 그들의 집인 대한민국은 그들이 편하게 슬리퍼 신고 지내는 따뜻하고 편안한 장소가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인 우리는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응원해주는 게 마땅한 일 아닐까요? 곧 공개될 넷플릭스 다큐를 통해 그들이 한국 문화를 더 알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현재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거대한 왕관의 무게를 생각하여 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는 비난하기를 멈춰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길 원하는 그들의 진심만큼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 고마운 친구들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